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할까요? 이제 다양한 뇌전증 환자군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좀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이제 맞는 치료제를 찾아서 어떤 게 이 아이에게 제일 좋을까를 찾는 데 있어서 유전자 검사가 굉장히 도움을 사실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할 때는 꼭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뇌전증 환자가 유전자 검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검사한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아기가 처음에 경련이 발생했을 때 나이에 따라서 이 유전자 이상이 나오는 확률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1개월 이하의 경련이 발생했을 때에는 유전자 진단 이상이 42%, 43%까지 나오고요. 돌 전에 경련이 있었던 환자들 같은 경우는 38.6%의 환자에서 이렇게 유전자 이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이제 2살만 지나가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만 2에서 5세, 그리고 5세 이상 되는 경우 저희가 유전자 이상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검사를 한 환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유전자 진단율이 돌 전 아이들보다는 많이 낮습니다. 유전자는 또 뇌전증 증후군이 어떤지에 따라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드라벳 증후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유전자 뇌전증입니다. 그래서 한 87% 정도의 환자에서 유전자 이상이 나옵니다. 레녹스 가스토 신드롬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요. 한 33% 정도에서 유전자 이상이 나오고 영아연축도 많이 떨어져서 20% 정도 환자, 22% 정도의 환자에서 유전자 진단이 나옵니다. 도제 증후군이라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뇌전증 같은 경우는 유전자 진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른 기전이 같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뇌전증이 있다. 그리고 이런 뇌종양이나 뭐 뇌졸중, 뇌염 등 다른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뇌전증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뭔가 그런 경향이 있는 선천성 뇌전증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사실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질문에서 드라벳 증후군 관련 유전자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드라벳 증후군인데 추가로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나요? 어차피 드라벳 증후군을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SCN1A 이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맞고요. 드라벳 증후군 같은 경우는 80%의 환자가 이 SCN1A 유전자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드라벳 신드롬과 비슷하게 증후군과 비슷하게 보이는데도 사실을 알고 봤더니 이런 SCN2A라든지 SCN8A, 뭐 KCNA2 등 다양한 다른 유전자였더라, 그리고 다른 질환이었더라라고 보고하는 바들도 꽤 있어서 제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유전자 검사가 아무래도 제일 도움이 많이 됩니다. 비슷하게 성인 뇌전증에서도 이제 이미 다 컸는데 치료도 다 결정이 됐고 이런 환자에서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이슈들이 요즘에 최근 들어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환자들마저도 실제로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난치성 뇌전증이라고 해도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이렇게 다양한 유전자들 SCN1A, STX1B, UBE3A 등 전혀 이런 기전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그런 유전자 이상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성인에서도 사실은 난치성 뇌전증이나 뇌전증이 좀 특이한 어떤 모습을 보일 때는 저희가 의심을 하고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많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치료가 바뀌느냐? 이거는 이제 보스턴, 하버드랑 관련된 그 보스턴 어린이병원에서 한 데이터인데요. 이제 태어나서 생후 2에서 15개월 이내에 발생한 뇌전증 환자 152명으로 연구를 시행을 하고 이 환자들 모두 유전자 진단이 됐는데 유전자 진단을 하고 났더니 어떻게 치료를 할지 방향 결정에 도움이 됐다. 그리고 항경련제를 바꿨다. 그리고 비타민, 그리고 대사성 이상 질환으로 진단이 돼서 이 부분을 다시 추가로 치료해서 환자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3%의 환자는
현재는 약물이 없지만 임상시험 약물을 시도하는 그런 연구에 포함될 수 있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사실 이런 임상에서는 굉장히 의사나 환자,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을 저희가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예시로 이제 저희가 포도당 수송체원 결핍 증후군을 많이 예시로 드는데요. 이 결핍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아이가 난치성 뇌전증을 보입니다. 심하면 강직, 운동 실조 같은 경우도 많이 보일 수 있고 눈 이상 운동증도 보이고 소두증, 발달 지연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증후군 자체가 머리에서 일어나는 이 포도당 수송체, 당을 사용하는 데 관여하는 그런 단백질의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뇌전증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뇌척수액 검사를 해서 거기서 당 수치를 보고 저희가 진단을 했는데 실제로는 아주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 증후군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 당을 아이가 활용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케톤 생성 식이요법을 하면 굉장히 많이 경련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같은 소디움 이제 채널에 문제가 있어도 SCN1A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소디움 채널 블로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련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런 경우에는 신경세포를 이렇게 억제하는 그런 세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요. 하지만 반대로 SCN2A 뮤테이션이 뭔가 기능이 좀 더 올라가 있을 때에는 소디움 채널 블로커가 굉장히 좋은 약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무조건 사용을 하고요. KCNQ2나 뭐 이런 이상이 있을 때에도 소디움 채널 블로커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비타민 치료 같은 경우도 이제 일부 환자에서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고요. 특히 뭐 피리독신이라든지 아니면 비타민, 복합 비타민 칵테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PRRT2 유전자 이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기에 아이가 경련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경련이 잘 조절이 안 되는 다른 유전자들과의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는 좀 더 좋은 예후를 보여주고 이 유전자가 나올 때는 약물도 조금 반응을 잘해서 예후 결정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 이상인 경우에 나중에 환자가 컸을 때 뭐 이상 운동증을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그런 예후를 예측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죠. 더 선천성 뇌전증이 의심된다. 모든 뇌전증은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후를 예측할 수 있고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연구가 진행되거나 임상 시험이 있을 때 자기가 이상이 있는 유전자를 알고 있으면 참여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